자, 저번 시간에는 이제 거래소 보유량과 거래소 공급량과 관련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알아봤었죠. 이 보유량과 공급량이라는 게 이더리움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같이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 보유량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파란 색깔선 보이시죠? 이게 거래소 보유량인 건데, 이 보유량이 급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었죠? 이 매집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실 때 보통 업비트에서 매수를 하시고 업비트에다가 그대로 보관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해킹 이런 이슈들도 분명히 있었었고,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해킹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뭐 최근까지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력이나 기관들, 뭐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량을 조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대량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바로 이제 보유 지갑, 개인의 지갑으로 많이 보관을 시킵니다. 이체를 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지갑을 이체시키게 되면 이 매집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거래소 보유량이, 자, 지금 보시면 밸런스 온 익스체인지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거래소 안에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게 되시면 엄청나게 많이 급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최근 바닥 구간에서 많은 매물들을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매집을 했던 시기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제 2022년도와 2023년도 이때 당시에 엄청난 물량이 이렇게 또 보유량이 급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더리움의 흐름들을 보셨다시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급락을 했던 이런 시기였었고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형성을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였던 만큼 현 시기가 이제 2023년도와 2022년도 사이의 흐름들과 거의 유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저번 시간에 가졌었잖아요. 그럼 같이 한번 더 우리가 오늘 나왔던 기사들을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보시면 1월 2일 새벽 1시 42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바이낸스로, 자, 이더리움을 바이낸스로 해서 24,500개를 이렇게 바이낸스로 순유입을 시켰다, 이체를 시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로 이체를 시켰다라는 것은 기존에 보관을 해놨던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체를 시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매집인가요? 아니죠. 거래소로 보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통상적으로 매도 압력 증가와 관련이 있다, 매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매도 압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도 보셨죠? 통상적으로 매도 압력이다, 매도 압력 증가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바이낸스 거래소만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총 데이터들을 합산해서 봤을 때, 자,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이거는 지금 엑스체인지 리저브라고 되어 있어서 바이낸스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보유량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보라 색깔 선이 보유량을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더리움 가격, 검은 색깔이 이더리움의 가격인데 이더리움이 상승할 때면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유량이, 자, 바닥에서부터 해서 보유량이 많이 증가하게 되죠. 자, 이 보유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낸스 거래소로 이렇게 입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소로 입금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매도의 의미를 통상적으로 갖는다라고 했죠. 근데 보시면 어떤가요? 바이낸스 거래소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입금량이 급증을 하게 되고 급등을 했을 때는 오히려 바이낸스 입금량이 더 폭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더리움 가격이 크게 급락했던 시기들은 반대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입금량보다는 출금량이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출금이 된다라는 것은 매집의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입금이 되게 되면 매도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쵸? 근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더리움이 보통 가격이 급락을 했을 때
매집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응용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응용할 것도 아니지만. 근데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바닥 구간에서 바이낸스 입금 물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더리움이 급등함에 따라서 또 보유량이 증가하는 흐름들을 패턴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바닥 구간에서 입금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당장에 매도를 한다라기보다는 곧 있으면 바닥을 형성을 하고 이처럼 이더리움이 한 번 더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시다시피 이더리움 바이낸스로 24,500개를 입금을 시킨다라는 의미는 결국 바닥을 형성하고 이더리움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최소 못해도 550만 원 선까지 이 바닥 구간들, 자 보시게 되시면 위쪽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었죠. 이 박스권 구간들은요, 보시다시피 2-3개월 정도의 거래가 많이 쌓인 만큼 이 안에서는 매물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안에서 이런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한 580만 원 구간들까지는 쉽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낸스 거래소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바이낸스 거래소로 입금이 된다고 했을 때 무조건 매도다, 이 매도의 의미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바이낸스 거래소로 계속해서 입금량이라는 게 늘게 됐을까요? 뭐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실제로 고래나 기관들, 여러분들 비트마인, 자 어떻게 매입하는지 아시죠?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씩 계속 올려드렸던 자료인 건데, 자 보시면 비트고라고 되어 있고 크라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크라켄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래소예요. 근데 비트고도 똑같은 거래소인데 보통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고래나 세력이나 마찬가지로 엄청난 물량들을 한 번에 매입을 하잖아요. 자 이런 물량들을 한 번에 시장가로 매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급등이 강한 급등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장가로 엄청난 물량들을 매입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업비트 같은 경우 보시게 되시면 자 비트마인이 한 번에 매수를 할 때마다 기본 몇만 개씩은 매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업비트 같은 경우 보시게 되시면 호가에 기껏 위쪽에 하나 해봐야 2.8개, 5.5개. 물론 업비트 거래 비중 자체가 낮긴 하면서도 지금 몇만 개를 한 번에 매수를 하는데 위쪽에 호가가 걸려져 있는 것만 봐도 한 개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몇만 개를 한 번에 시장가로 매수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더리움이 급등을 하겠죠. 근데 왜 급등을 안 할까요? 이 이더리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OTC라고 해서 장외 거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외 거래로 해서 보통 기관들, 세력들, 고래들은 장외 거래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이 많은 물량들, 자 바이낸스로 이만큼을 유입을 시켰대요. 바이낸스로 이체를 시켰대요. 매도하려고. 근데 그 많은 물량들을 한 번에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 가격이 급락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물량을 던지게 되면 급락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지만 어찌됐든 바이낸스라는 거래소 자체는 보시다시피 거래량에서는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이 많이 거래를 이용하는 거래소다 보니까 바이낸스를 택한 것이고 상승을 할 때만큼은 많은 매물들이 매수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물량을 던지기 위해서 바이낸스로 많이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량을 한 번에 던지기 위해서 바이낸스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상승을 했을 때 이 분할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할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 바이낸스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를 우리가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 아시겠죠?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보통 이더리움이 바닥을 형성을 하고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 안에서 바이낸스 거래소로 고래들 세력들이 미리서 입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데이터들로 봤을 때 계속 그래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시기들이 찾아오게 되면 바닥을 형성하게 되고 보통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째 좀 답답하게도 이더리움이 계속 바닥 구간을 벌써 한 달 가까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지만 충분히 앞으로 더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새해에는 정말 좋은 일이 많이 가득할 거니까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접하시기 힘든 데이터잖아요. 아무래도 뭐 크립토 퀀트라든지 글래스노드, 뭐 여러분들 이제 조금 공부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다 돈을 주고 봐야 된다라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될 수 있는 금액으로 이제 지불을 하고 봐야 되는 데이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이더리움만 말씀을 드렸지만 혹여나 다른 코인 들고 계신 것들 뭐 리플이라든지 뭐 다른 알트코인 들고 계신 거 분명히 있으실 건데 그런 코인들에 대한 데이터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저희 채널에서는 이더리움을 위주로 많이 다루고 있고 이제 걱정되시는 것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희 구독자방에서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또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또 대응을 해야 될 때는 또 대응하고 이제 전략을 잘 세워 나가면 또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여러분들이 걱정되시는 코인들 있으시면 구독자방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하나씩 보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원래 커넥트 얼마 전에 급등했던 거 아시죠? 45% 정도 급등했을 당시에도 이 빨간색 선이 세력들의 물량을 모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래소로 출금이 됐을 때는 거래소로 이제 출금을 했을 때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급등하고 나서 거래소에 출금했을 때는 하락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그래서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고 나서 급등을 하게 되면 보통 물량을 던지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조금씩 또 모아가고 있는 흐름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보통 이런 구간에서 급등이 나옵니다라고 해서 좀 단기적인 흐름들과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무튼 그래서 원래 커넥트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흐름들을 보고 추천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이제 여러분들께 뭐 정보만 전달 드리는 게 아니라 단타로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수익도 쌓아가고 당연히 수익 쌓아가면서 그걸로 추가 배수하고 대응 전략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저께 저희 아르고 공략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480선 구간들 지켜주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90원 이하로 한 번 더 추천이 나갔었거든요. 엄청난 수익은 아니지만서도 모에서 한 10% 정도 100원 구간에서 매도 의견 드리면서 이렇게 또 수익을 챙겨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들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단타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루에 한두 개씩은 계속 체크하고 보고 드리고 있고 뭐 단타를 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시기에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무튼 그래서 이제 구독자방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번 시장에서 잘 이겨나가실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거나 걱정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웬만하면 들어와 계시는데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란에 저희 구독자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시고 제가 보통은 문자로 링크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코인아빠입니다. 여기 구독자방 링크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전달드리면 그걸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보시는 저희 구독자방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뭐 단순하게 뭐 단타 드리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겨나가실 수 있게끔 최대한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로 또 전달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연락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락처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뭐 공휴일 상관없이 이제 어제도 단타 드리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일도 제가 틈틈이 보면서 단타 또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힘내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같이 또 으쌰으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바이낸스 거래소에 보통 세력들 기관들에 대한 물량들이 되게 많이 들어온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자, 지금 이거 노란 색깔 선 보이시죠? 자, 갖다 대면요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세하게 안 되네요. 이게 보시게 되시면 2600불 보이시죠? 바이낸스 현재 이더리움의 차트예요. 근데 보시면 4.35K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고래들 세력들이 기관들이 물량을 밑에다 걸어둔 거예요.
그죠? 4.35K, 4,000개 이상의 물량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죠? 이거 왜 걸어놨을까요? 보통 바닥을 형성할 때 많이 걸어놓거든요. 자, 이게 보시게 되시면 지난번 바닥에서도 걸어놨고요. 바닥을 걸어놓을 때마다 한 번씩 한번 쭉쭉 튀어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도 이더리움이 한번 크게 급락을 했었는데 당시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자, 45,000개 이상의 물량을 여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도, 이런 차트들도 계속 체크를 하고 보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고래들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앞으로 이더리움이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또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이거 보는 사이트도 이거는 무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방에 같이 올려드릴게요. 한번 참고해서 봐보세요. 보는 방법들도 제가 좀 궁금하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음수를 좀 띄고 있어요. 조금 아직까지는 강세를 보이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지만 양수로 띄었을 때, 자, 이더리움이 크게 급등하는 시기들은 보통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를 띄게 돼요. 그렇죠? 이 정도만 잘 유지를 해주면 사실 이더리움이 단번에 또 단기간 안에 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시면 음수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음수예요. 음수가 양수로 전환되는 시점이 그 다음부터 강세를 보이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흐름이 약세이긴 하면서도 충분히 그 시기가 다가왔을 때는 또 좋은 시기가 찾아올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를 갖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급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좀 많이 길어졌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